건쟁이 타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 플루이드가 차있는 캐비티, 어떤 시로살 플루이드들이 시로플루이드들이 있는 그런 캐비티인 거고요. 내용에 셀리움이 둘러싸여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시스트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스트 중에서도 5% 미만에서 시스템 네오플라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네오플라즘을 통증에서 분리할 시스템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동리가 바뀌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헤파틱 시스트 간절 분할해야 될 장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시스트, 헤파틱 시스트, 이별로나 시스트인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오플라스틱 시스트는 드물고요. FS는 종종 보실 수가 있죠. 파이러트 시스트는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거의 보실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펜카텍스선 만의 슈시스트라든지 헤마토마라든지 바이올로마라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플라스틱 시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리언 하마토마토 시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빌리언 하마토마토 시스 환자 CT MRI, 저는 이제 CT MRI를 먼저 본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의원의 기자 선생님들이 총괄을 보시고 이제 그래서 오시니까 CT MRI를 본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MRI에서 시스가 잘 있는데 왜 크로닉 리버 디지라고 진단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빌리언 하마토마토 시스에 제가 10분짜리로 대부분 다 초음파 소견의 크로닉 리버 디지라고 봅니다. 보시면 크로닉 리버 디지 생겼거든요. 시로시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따져서 보시면은 이게 작은 시스들 때문에 뒤에 보면 이네스머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줄줄줄 가 있잖아요. 하얗게 보이는 줄들이 이게 파리키마이커 폴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트들이 막 섞여 있고, 시스트들 뒤에서 생긴 이네스머들이 이렇게 폴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실 때 조금 더 이게 이 사람이 전혀 크로닉 리버 디지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크로닉 리버처럼 보일까요?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준비해 주고 그냥 이네스머들이 만든 거구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드물지는 않고요. 이제 엠볼륨 바이덕트가 이볼루션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로시스 과정에서 많이 보이는 필리필리얼 시스트 같은 것들도 종종 볼 수 있는 시스트들이고요. 나중에 라지 바이덕트 주변에 많이 생기고, 커뮤니케이션 바이덕트가 커뮤니케이션 되어 있지 않은 바이덕트가 늘어나는 같이 커지지 않는 그런 시스트들이 이렇게 산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허리 디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매우 드문 발생학적 질환이고요. 이제 오토소멀리시스고 에파토리나 파이버스틱 디지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보는 경우 별로 없고, 아까 페리필리얼 시스처럼 좀 큰 바이러스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시스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파이버스처럼 이제 컬러스 디지하고 흔히 헤파틱 파이버스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 컬러스 보기 위해 모달리티는 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초음파, CT, MRI, 그리고 ERCT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어떤 모달리티, 피처가 어떤 모달리티가 가장 좋은지를 보면 시스트는 초음파가 굉장히 좋은 모달리티입니다. 초음파에서 아네코익한 변별을 한 특징, 프로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변별 중에는 중요한 그런 모달리티이고요. MRI는 물성, 그러니까 방송 병변에서 굉장히 좋은 진단을 보이죠. 그 시스트 아인에서의 평균을 이제 초음파보다는 MRI가 더 조영진, 물론 초음파 조영진도 있지만 MRI가 좀 잘 볼 수가 있고요. 하시티케이션은 단연 CT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CT가 더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네스먼트 노즐 같은 것들은 MRI, CT, 정밀 초음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CT 간절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에서 보이는 CT 특징들을 하시고 보면은 아네코익 비전이라는 거죠. 아네코익이라는 말은 에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코라는 거는 이제 초음파 빔이 부딪혀서 나가서 돌아오는 거를 받아서 초음파 영상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변 안에는 부딪힐 만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물 자체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그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혈관하고 같이 나란히 있을 때 혈관에서는 별로 혈관도 물성인데 왜 이네스먼트가 이렇게 좀 액도좀 높고 왜 이렇게 이네스먼트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본 적이 있었는데 혈관은 사실 저기 반사체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있고 피 속에 있는 반사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나오는 그 다른 그런 솔리드 쿠션에 비해서는 쉽지만은 그래서 CCT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이네스먼트가 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보다 보면은 혈관과 시스템은 음악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이네스먼트가 되는 이유는 초음파 빔이 여기서 그 반사를 대부분이 같은 레벨에서 된다면 반사를 해서 다 돌아오는 초음파 빔인데 얘는 반사는 이만큼 없으니까 여기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여기에 오는 초음파 빔과 여기 오는 초음파 빔은 인텐시티가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 전혀 반사되지 않고 이만큼 힘을 가진 상태로 돌아가고 얘는 이제 여기 많이 뺏긴 상태가 기 때문에 이쪽에 보는 초음파 빔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이런 현상을 이제 포스트 이네스먼트가 나타나고 는 이제 안에 포스트 이네스먼트가 같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니로 올라가고 벽이 아주 얇고 아주 시원한 낮은 가지고 있죠. 초음파 장비들은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하모니 이미징을 그냥 원한 상태로 쓰게 되거든요. 한데 그래도 이제 총 옛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모닉을 켜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모닉 켜고 보시면 훨씬 더 이런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SS가 우리가 이제 볼 때 비싸게 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증상 SS인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솔리드 키보드로 볼 때가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SS 안에 커넥터가 부족하지 않고 반사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SS 자체도 포스트 이네스먼트를 종종 대부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에 보이지만은 기존 이네스먼트가 있으면 제가 에코시스가 되는 물 액체성이 많이 있는 그런 스트럭처로 SS 가능성이 되게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른 영상을 진행하시면 간혹 이제 캔서에서 시스템 메타스타시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션 스팅의 경우에 그런 경우 있고 그래서 이게 메타스타시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빨리 자라는 경우에 헬퍼스트 메타스타시스 빨리 자라는 경우에 네크로시스가 아니라 좀 네크로시스는 경우가 있고 미션스 메타스타시스의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스트의 리액션을 하고 나서 시스템 기자를 하는 경우에 시스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이레귤러한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은 다른 영상과 다르게 생각이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얼 시스템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좀 드물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리얼 시스템, 다른 음악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뮤지션 시스템 네오플라즘이라는 말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터그래픽 시스템 이전에서 플러스 정도 제작했다고 있고 미들레이지 공무원이 많고 그다음에 프리마이먼트 이전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병리에서 진단을 가장 키가 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이아스트로마가 있는 전지가 이 진단을 해주고 이 바이러스에 생기는 병변하고 팬크리아스에 생기는 병변들을 CT 이전들을 나란히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운트파트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CT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합니다만 시스템만 좀 특정하게 보면 이제 빌리아르 덕트에서 이제 바이러스에서 이제 아이캠이라고 하는 인터덕탈 파컬 네오플라즘 바이러스 이게 이제 팬크리아스에서는 아이캠하고 같이 이게 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뮤시널 시스템 네오플라즘 오늘 설명드렸던 뮤시널 시스템 네오플라즘도 팬크리아스에서 마찬가지로 MCM하고 같이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케이스 보시면은 이제 간에 골블레터 근처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골블레터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안에 CT가 있고 이런 이레귤러한 솔리드 포션이 있습니다. CT에서는 생각보다 잘 이렇게 병동에서 안 되는 부분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약간 이렇게 어진 세팅이 살짝 보이는 그런 장면이고 전체적인 그 CT 모양을 보시면은 별로 롤플레이션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비교적 라운드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약간 세팅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뮤지션 수술을 해서 뮤지션 시스템 역할을 하는 것을 진단을 드렸고 다행히 로우들도 흑인 포트만 로우들이었고
있고 말씀드린 어바니스 트로마가 있어서 MCN을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MCN의 이미지 파인딩은 섹툼이 프로미넌트입니다. 섹툼이 많이 있습니다. 멀티 섹테이트도 있고 머리 두껍다고 합니다만 두껍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디자테이션도 반드시 중간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시스트가 많이 커가지고 바이러스를 컴플렉션하는 그런 정도로 크다는 가치가 그렇다면 바이러스 디자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내부에 이제 당연히 유심을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트가 가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영상 소견에서는 멀티 섹테이션 그리고 아니면 미러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동그란 모양이라고 제가 가르쳤는데 다른 카드 시스템은 멀티 오플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컴플리케이트 시스템, 시플 시스템의 경우에도 작은 경우는 동그랗지만은 크기가 커지는 오플레이션을 보이고 섹팅은 많이 튀어나와져 있지 않고 약간 위치형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MCN 같은 경우에는 라운치 섹팅이 길게 쭉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의 소견으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소견을 보이는 스페이스가 높은 거고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아스피시아에서 트로마 같은 것들을 가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수정을 병리적으로 이걸 보는 게 가장 이거는 소노믹 파이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로큘라라기보다는 유니로큘라라는 크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섹팅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게 전반적인 MCN의 파이닝이었습니다. 이완전에 CTS 찍었을 때 시스템보다는 어테뉴에이션이 되게 유심히 일보다는 어테뉴에이션이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방송의 시스템 스트럭처 내부에 이렇게 다양한 덴시티의 폴리들이 차이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있고요. 조형 증강을 했을 때 섹션에 따라서 조형 증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션 시스템 여기까지면 그라운드 것들이 이제 평문제 전반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MCN과 시스트를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상 많이 부탁드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그랗게 하지만 아예 섹션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이고 이거는 만약에 진단을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두꺼워서 MCN도 가능성이 있지만 섹션은 좀 보이지 않아서 감별을 되는 분야가 되겠지만은 원래 이시스와 시스템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먼저 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섹션이 두껍고 아까 말씀드렸던 MCN 파이닝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크게 고민하지 않고 MCN 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팽크리아스에 있는 MC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별 포인트로는 이제 총까지 유니로큘라를 보이고 스무스 보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멀티로큘라 인터세테이션 인디케이터를 시스템까지 하면 파티 시스템은 로블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이제 반인 보더도 길이의 섹션이 아니라 약간 이치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티에서의 섹션이 인앤스먼트 같은 것들이 있고 미러를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내부와 높은 그런 시스템 컴포넌트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MRI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디자인을 가능성을 보이고 이제 그런 내부의 어떤 섹션이나 모듈에 대한 그런 보여지는 정도는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과 MCN을 도식적으로 특징을 표시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런 점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MCN과 비슷한 양상이 됩니다. 유일하고 다른 섹션들이 많이 있고 조형이 되는데 이렇게 조형 증강이 잘 되는 모듈이 각기 있습니다. 시큐리티 이미지에서는 주변이 워낙에 하얗기 때문에 이스토리 테스트가 높다나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형 증강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앞에 똑같은데 이제 마리넌트 유시너스, 유시너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CN이 마리넌트 폼이고 드노볼 생기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MCN에서 변하는 것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파이닝은 MCN이 카시노마품과 이렇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이닝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보셨듯이 이제 솔리드 쿠션이 있고 또 이거 팔로우 하다 보면 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또 항상 말레이시아에서
사실 이제 좀 빌리루빈이 상승한 단어였는데 보시면은 시스템에 로블레이션이 있고 하는 건 좀 지저분하게 뭐가 들어있고 좋은 생각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에 아까 다른 파인딩은 발덕트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발덕트가 좀 드러나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영상에서는 발덕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발덕 안에 자란 IPMD가 있고 그 IPMD가 이제 발덕트를 받아서 아이에서 늘어나게 되는 뮤직 자체가 발생한 뮤직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 시스템 IPMD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 역할들도 발덕트가 늘어나 있고 이런 발덕트가 함되는 부분에 이런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는 시스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IPMD가 함되는 이렇게 진단이 되는 케이스고 시스템 IPMD는 이제 팬클래스에서 IPM이라고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정이고요. 발덕트의 디스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발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서 찾지 못할 보통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가 있는데 로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의 컴프레션을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시스템은 너무 작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IPM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이는 시스템은 좀 쏙나는 시스템 같은데 안에 작은 미러들이 있는데 진단을 했더니 안에부터 시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티피컬한 그런 파일링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티피컬하지만은 그냥 미러들로만 디텍팅하는 그런 비전 시스템하고 시도만 하는 것들을 유명해 주시고요. 사이즈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있는데 3개월 전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지저분한 뭔가 이렇게 그 안에 통통하게 돼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또 이게 시티에서 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 오히려 컴플리케이트 시스템 안에 홈모니지가 있어서 갑자기 사이즈가 확 커졌다가 안에 좀 지저분했다가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너무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드라마 때문에 홈모니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모닉 이미징이 굉장히 유형입니다. 하모닉 이미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아까 초음파가 부딪혀서 돌아오는데 에코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에코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스펙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화면에 밝게 보시면은 이게 아스펙트들을 좀 줄여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한데 그러면 이 초음파를 조직이 부딪혔을 때 얘가 그냥 바닥에 가는 거 말고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파수 자기가 스스로 내는 주파수가 또 다른 초음파빔이 그러니까 2배, 4배에서 되게 스스로 발산하는 그런 빔이 있습니다. 그 빔을 가지고 실제 반사돼서 나오는 빔이 아니라 조직 자체에서 나오는 빔이죠. 그 빔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하모닉 이미지인데 이런 걸 쓰다 보면 하모닉 이미지 쓰면은 그냥 컴퓨터에 쓰는 초음파보다 훨씬 아스펙트를 줄여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하모닉이 켜보면은 이런 시스틱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보기 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단실질 볼 때에도 하모닉이 계속 익숙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네스먼트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시티에서 투스몰트 킬프라이즈 분정한 아주 작은 명령들을 이제 시티에서 초음파에서 다시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과도 그리고 콜스테코가 항상 시에서 아닙니다. 혈관마토시스 얘기를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튜머 액세스 얘기가 아까 들었었는데 제네스먼트가 있는 경우 이제 액세스를 솔리드 튜머가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로블레이팅 컨트롤과 방어 컨트롤, 미션 시스템 역할을 쓰는 연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도 시스템 역할을 쓰는 연결법은 뭘 로블하는 되죠. 간에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실제로 카운트는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많지는 않고요. 세팅이 없고 프리포션이 있으면 마이너스 의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이너스 튜버가 있다면 프론텍스나 모야 캔서 같이 뉴스 메타스타시스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병변들의 경우에는 시스템 메타스타시스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경우를 치료한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팬킹 하이퍼스 같은 경우에 네크로시스가 빨리 일어나면서 시스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기준을 비롯하는 하는 시스템가 맞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가 과거 말씀하시면은 총각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시아 총파크를 토익스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인덱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피합니다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우 교수 질문하십니다.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리퍼를 해주셔서 저희가 CT를 찍고 괜찮으면 보내거나 아니면 CT 애매하면 MRI를 찍고 보내거나 하는데 갈 때마다 그냥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이거 커지면 어떻게 다시 와야 되냐 물어보면은 제가 그건 원장님들이 결정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해만조가 시스가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 5cm짜리라고 그러면 그럼 몇 cm까지 커지면 다시 와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그냥 10cm 정도쯤 대신 오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팔로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주시면 저희 원장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더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멘트를 어려우시겠지만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팔로우 기간을 이제 뭐 추천지가나 그런 거에 대한 제시어서 연구해서 어렵긴 한데 이제 그냥 해관료만 예를 들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해관료가 갑자기 막 커지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흔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서서히 잘하면서 커지니까 점점 커지기는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해관료가 많이 커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5cm 미만의 해관료가 럽초화되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제한 해관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병행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이즈가 이제 사실 사이즈가 크면 주의는 더 많이 드려야겠죠. 5cm 이상, 10cm 이상의 해관료가 하면은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시작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트도 마찬가지고 해관료가 시스트도 그렇게 아까 해보지 않은 공간에서 커지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그렇게 아주 막 서서히 많이 생겨나는 확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사이즈가 갑자기 변하는 거는 마이너스 포메이션을 한다거나 분별 시스템 효과를 내는 포메이션을 했거나 아니면 해보기가 생겼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임신이 맞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우리 헤파틱 시스터는 우리 흔하게 보고 대개하고 그냥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꼭 CT를 찍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마리그넌스를 의식해야 된다는 소개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대부분은 시스트고요. 대부분은 시스트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시스트 벽이 두껍거나 시스트가 그냥 시스트가 아니라 시스트 주변에 쏠리는 쿠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당연히 MRI를 CT를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쭉 보아보던 그런 환자인데 키가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내정을 때 에러가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10% 이내에서의 그런 변화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확실히 근데 내가 보기에 한 1년 만에 쭉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검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쫓기네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개인적으로